안녕하세요, 나건입니다. 오늘은 외출할 때 부담이 없는 꾸안꾸 메이크업과 그에 따른 준비물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과 평소 꾸미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외양을 가꾸길 원하시는 분께 오늘 비디오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위에서 두 번째는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직업상 풀메를 자주 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쌩얼로 다닙니다. 크리에이터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진 않아도 단정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쓰며 지냈는데요. 직업상 관리에 신경을 조금씩 쓰다 보니 피부가 많이 개선되었고 피부가 좋아지고 나니까 쌩얼 메이크업이나 가볍고 클린한 메이크업 쪽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쌩얼 메이크업은 약간 친한 친구를 만날 때나 근데 거기서 렌즈나 마스카라, 가벼운 쉐딩 등을 더하면 업체 미팅 갈 때나 아니면은 집 근처 카페나 바에 분위기 내러 잠깐 마실 나갈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쌩얼 메이크업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피부인데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요구했나요? 대신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쌩얼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가벼운 트러블 3개에서 5개 미만으로는 컨실러로 커버하면서 연출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2개 중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아예 강력하게 커버를 해주시거나 2번, 차라리 피부가 진정될 때까지 바짝 화장을 씌워주세요. 뭘까요? 네, 기초 중에 기초 클렌징입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도 않았는데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올리고 디바이스로 꾹꾹 밀어 넣어주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번 혹은 2회가량 꼭꼭 잘 세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침에 물 세안만 하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극건성 성인 아토피 피부지만 피지량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 2번 세안을 하고 대신 아침에는 클렌저 양은 아주 조금, 거품은 많이 내서 스치듯이 세안을 해줍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클렌저 타입과 세안 횟수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제품은 비페스타의 클렌징 밤 딥클리어인데요. 피부에 닿자마자 스르륵 녹아내리고 워터프루프 메이크업도 잘 지워집니다. 모공 크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숯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모공 피지 메이크업을 한 번에 지워주는 비페스타 클렌징 밤입니다. 비페스타 클렌징 제품이 2가지인데 화해 화화설에서 보니까 이 클렌징 밤 브라이트업 제품이 제형이랑 세정력 만족도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브라이트업 제품에는 만다린 과피 추출물이 들어가서 피부결 케어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모공관리법 공부했을 때 피부과 직원분께서 탄산수를 활용해서 노폐물을 빼내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페스타의 탄산폼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행사나 촬영이 있는 날 풀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필수인데요. 요즘은 클렌징 밤 먼저 사용하고 이 탄산폼을 이용해서 잔여물까지 싹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탄산수처럼 빠글빠글한 탄산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엄청 미세하고 쫀쫀한 거품이고 롤링하면 톡톡 터지면서 개운하게 세정이 됩니다. 세 가지 중 클렌징 밤 딥클리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5월 한 달간 50% 특급 할인을 하고 있으니 클렌징 제품 다 떨어지신 분들 참고해주세요. 세안 잘 하셨다면 바로 보습 들어가야죠. 물기가 생각보다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화장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스킨부터 한번 입혀주시고 세럼, 로션, 오일 또는 세럼, 크림 순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 올라오는 것들 중에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생활하시다가 건조함이 느껴지실 때 수시로 미스트 뿌려주시거나 스킨패드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극건성 아토피 피부라 어느 정도로 스킨을 쓰냐면 이런 대용량 토너들을 사놓고 일과 중에도 수시로 토너 샤워를 해줍니다. 이 대용량 스킨들을 한 달이면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피부가 가장 빨리 좋아지는 방법은 사실 스트레스 안 받고 잠 푹 자는 거. 근데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후순위가 물 많이 마시기. 또
그리고 손 씻은 직후가 아니고서는 절대 피부에 손 올리지 말기. 요즘은 마스크가 해제되어서 좀 다행이죠. 마스크 접촉 줄이기, 매일 마스크 갈아주기. 특히 마스크를 끼고 말을 많이 한 상태라면 요 안쪽이 더럽겠죠. 땀이 나거나 더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고 짠 패스트푸드보다는 그릭 요거트, 샐러드, 한식, 과일 이런 클린한 식단들을 먹을 때 피부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사실 샐러드 식단은 성인 아토피 때문에 시작한 거라 트러블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트러블 관리 예방인데요. 저 같은 경우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면 바로 병원을 갑니다. 이게 피부 컨디션이 건강할 때는 셀프로 터뜨렸을 때 운 좋게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막 여러 군데 동시에 올라오거나 올라온 지 좀 되었는데 안 가라앉는다면 피부과 가서 압출 후 염증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물이 바뀔 때, 피곤할 때, 월경 직전에 수시로 트러블이 올라와서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이게 1년이 되어가니까 피부가 예전만큼 막 뒤집어지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스케일링이 박피 같은 건데 피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박피류는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된다고 피부 장벽 상하니까 이제 골드 PPT 같은 내부의 염증을 폭파시켜주는 레이저 관리를 받아서 피부 표면으로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방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피부 아래에 좀 염증 기운이 있을 때 하는 거라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좀 과로를 했다. 이거 100% 피부 뒤집어진다. 삘이 올 때 예방 차원으로 선빵 이렇게 쳐주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일 사춘기 시절에 생긴 여드름 흉터나 뭐 자국 또는 성인 여드름 색소 침착 등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시술이나 레이저도 있으니 피부과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얼 메이크업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꾸안꾸로 외출할 때 쓰는 방법이 스킨 선세럼, 톤업 크림, 컨실러 그리고 스킨 선세럼, 쿠션 팩트 세 번째가 스킨 선세럼, 톤업 크림, 파우더 팩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점점 커버력이 높아지는 순이고요. 선세럼으로 바르는 이유는 크림으로 올라가서 너무 무거워서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세럼 특유의 촉촉함이 프라이머 역할을 해서 메이크업을 꼭 잡아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1번에서 컨실러를 사용하실 때는 리퀴드로 아주 소량만 여기 코 2개, 눈 밑에 한두 개 이렇게 점 찍듯이 바르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꾹꾹 밀착시키듯이 해주셔야지 진짜 쌩얼 같아집니다. 2번에서 쿠션 팩트를 그냥 올리면은 쌩얼 메이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톤과 가장 흡사한 톤과 호수로 컨실러처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주 소량만 펌핑해서 눈 밑에 그리고 T존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남은 요 더 소량으로 볼과 턱, 이마 이쪽에 생긴 경계들을 블렌딩 하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일반 메이크업과 흡사할 정도로 커버력은 좋으면서 또 친구들에게 너 화장 뭐로 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화장 기술입니다. 저도 20살 때 이제 10살 터울 언니가 있는 친구한테 처음 본 기술인데요. 이 메이크업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이든 미네랄의 프레스드 파우더 팩트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든 미네랄에서 그 페이스 오일이랑 클렌징 젤 2가지를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비건 화장품 브랜드라 엄청 라이트하고 마일드한데 성능은 또 엄청 좋아서 자극은 없고 클렌징이면 클렌징, 보습이면 보습 하는 족족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물론 민감성 피부이신 분, 저처럼 성인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강추하고 싶은 브랜드예요. 베이스 메이크업도 잘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먼저 스킨솜으로 피부결을 정리해주세요. 저는 선세럼이랑 톤업 크림을 블렌딩해서 올려주었고요. 컨실러로 다크서클이랑 결점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 가려줍니다. 쌩얼 메이크업 1번과 동일한 항목이죠. 다음은 파우더 팩트를 올릴 차례인데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귀여워서 찍었습니다. 뚜껑 열면 내장 퍼프가 메롱하고 튀어나와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가부키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우더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파우더 팩트의 경우 과다한 유분을 잡아주는데 유분만 딱 잡아서 제거해주어서 뽀송하지만 건조하지 않은 신기한 파우더였어요. 비결이 뭔가 하고 상세 페이지를 보니 식물성 오일 성분이 수분을 공급하여 겉보 속촉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렌즈도 착용해줍니다. 입술은 튀지 않고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발라줍니다. 쉐딩 넣을 때 포인트, 그림자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콧대, 미간, 콧볼 음영 주시고 윤곽 쉐딩은 원래 사용하시던 색상에서 너무 진하지 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쌩얼 메이크업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하차하시면 되고요. 꾸안꾸 메이크업으로 가실 분들은 최대한 마스카라가 뭉치지 않도록 얇게 올려주시고 집게를 사용해 가까이 있는 속눈썹 3개 정도를 뭉쳐서 한 가닥씩 세워줍니다. 꿀팁 하나 더. 조금 더 눈이 또렷하게 보이고 싶다면 속눈썹 끝부분에만 마스카라를 한 번씩 더 얹어줍니다. 눈썹도 그레이 컬러로 실제 눈썹과 유사하게 채워줍니다. 내장된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씩 쓸어주시고 애교살 라인도 한 번씩 잡아주세요. 팔레트에서 가장 밝은 색상으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요. 펄 없이 밝기만 밝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삼각존에 음영을 줄 거예요. 쌩얼 메이크업의 아이라인은 무조건 섀도우로 들어가주세요. 포인트는 눈꼬리 선을 따라서 연장하듯이 살짝만 빼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모양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하이라이터를 코끝과 콧등, 인중턱, 그리고 눈 앞머리와 콧대 정가운데, 콧등과 눈썹을 따라 라운딩 되는 부분에 손끝으로 콕콕 두드려 주시고 브러쉬가 있으시다면 윗 광대 부위를 살짝 쓸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립 플럼퍼로 초크초크하게 생기를 더해주면 끝! 실제 미팅 다닐 때처럼도 입어봤습니다. 요 파우더의 매력이 또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커버력이거든요. 저는 쌩얼 메이크업이라 톤업 선크림 올리고 바로 올렸지만 일반 메이크업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쿠션 팩트 올리고 파우더 팩트로 마무리해주시면 약간의 커버력을 더해주면서 필터 처리한 듯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또 파우더라서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아주 최고입니다. 뭉치거나 갈라지는 게 없어서 수정 화장하거나 덧바르기에도 좋더라고요. 감쪽 같죠?